이렇게 왕으로서의 업적 같은 건 없나요? 네, 당연히 많이 있죠. 특히 그 후대 왜곡된 기록에 의해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네. 의자왕은 신라를 그야말로 코너까지 밀어넣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훌륭한 정복군주였습니다. 오,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와우, 뭐야. 와, 신라를 그냥 불태워버렸네. 신라 중간 저긴 것 같은데요? 탑이 근데 지금 저게 성이 하나, 봤을 둘, 때는 셋, 백제 넷. 건 아니겠죠? 네, 신라 거 성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저게 다 의자왕이 정복한 땅이에요. 와, 기가 막히다. 이때까지는 뭐 방탕이니 사친이 음란이 이런 기록 안 나와요. 네, 나오지 않고 거의 654년까지 신라를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네, 이게 6세기 후반경의 그 삼국의 지도인데요. 오, 이게 바뀐 거네.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게 다 넓힌 건가요? 연두색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의자왕 때 넓힌 부분입니다. 이 의자왕이 백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 멋있다, 초기부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직접 자기가 친정을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가서 무려 한 40여 개의 성을 직접 빼앗았다. 출두하신 거예요? 와, 수뇌부에 있으면은 잘 안 나서잖아요. 잘 안 나서잖아. 그렇지, 나서 힘들죠. 너희들이 해라 이거 하는데 내가 직접 전장에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겠다. 이거 딱 던지고 들어가는 왕이 제일 멋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정복군주다운 모습이죠. 맞아요. 백제는 신라와의 대결에서 이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기 전까지 줄곧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제2기년 20년 동안 총 11번 신라를 침공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총 한 80여 성 정도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신라에게 잃었던 영토를 완전히 되찾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가고 있는.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정말 무서운 존재였을 것 같아요. 자, 그나저나 이렇게 저렇게 거침없이 전쟁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왕권에 대항하는 기존 호족 세력의 방해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뭐 귀족 세력들이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왕도 원래는 그 아버지 무왕의 맏아들이었어요. 무왕의 당시 부인이 그 사택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택왕후. 이 사람이 의자왕이 태자가 되는 거를 굉장히 견제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상당히 늦게 태자가 됩니다. 632년경에 가서야 태자가 됐었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저 사람들 싹 다 제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의자왕이 즉위 1년 만에 그때 마침 또 사택왕후가 죽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그 사택왕후 쪽에 붙어있던 일부 왕족들, 일부 대신들을 싹 다 숙청해서 백제의 그 섬으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와, 이게 또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왕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팩트만 일단 들어봤을 땐 저는 약간 좀 리스펙이 이제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는 너무 훌륭한 왕인데? 남성 냄새 막 풍기면서 전쟁 영웅에다가 지금 뭐 음란 음탕 이거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생각보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다. 그렇죠. 일단은 즉위하자마자 반대파들을 싹 쓸어내고. 그러니까요. 네, 그 아주 결단력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정벌에 나섰다. 근데 연전연승 계속한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나당연합군한테는 그렇게 쉽게 함락된 걸까요? 원래 당나라는 백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원래는 고구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어떻게든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거든요. 특히 645년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그 영웅이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작심하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이때 마침 신라가 다가온 거예요. 당나라 쪽이 다가와서 저희가 나중에 고구려 치는 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당에서 저희 백제 치는 거를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하의 샌드위치. 얘기했던 거죠. 신라가 머리가 진짜 좋네요. 외교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위기 대처에 굉장히 능한 그런 나라였네요. 맞아요. 네, 이 지도를 보면요. 의자왕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내륙으로 그 백제로 오는 길은 고구려가 버티고 있잖아요. 당나라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자왕은. 설마 배를 타고 저 긴 항로를 통해서 백제로 단숨에 오겠어라고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배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닌데. 당시까지는 근데 많은 군대 이끌고 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한 번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쳐들어올 때는 1,900척에 달하는 배를 가지고 13만 대군이 오거든요. 13만. 어떻게 맞설지 방법을 좀 이렇게 좀 광고하고 좀 했을 텐데 대처를 안 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충신, 좌평, 그 성충의 그 간언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결국 백제가 망하게 됐다, 패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진력도 좋고 상황 판단도 빠른 의자왕인데 왜 하필 그때만 그러게, 출신의 제일 말을 안 중요한 들었는지. 시점에서. 그러니까 왜 상남자에서. 하필 그때 일단 성충의 입장에서 했던 조언은 뭐냐면은 당나라군이 저 서해안 쪽 쭉 내려와서 네. 금강 하구 쪽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땐 이미 늦었다. 금강 하구 쪽으로 못 들어오게 그 앞바다 뭐 군산 앞바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든 막아라. 신라군은 지형이 험한 탄현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대전의 한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막아야지 그걸 넘어오면은 평탄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군을 막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여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백제의 패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안 있습니다. 받아들였을까? 잠깐 여기서 이제 그 야사 전문가에서 밀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 면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군 면제. 그러니까 덕후가 될 수밖에 없죠. 군 면제라 가지고 자격지심으로 더 연구한 거야. 모든 밀떡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패는 보급을 누가 끊냐예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보급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패한 거 가장 큰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질질 끌자. 시간을 쟤네들 굶어 죽는다. 식량 없으니까. 식량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기 농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공주가 이제 웅진성이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웅진성이 굉장히 천혜의 요새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농성이 가능해. 내가 의자왕이라면 계백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웅진성에 들어가가지고 버티면서 당나라의 보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틸 테니까 네가 황산벌에 5,000명의 특공대를 몰고 가가지고 일단 신라군을 막아라. 당나라 군사들이 이제 사기도 떨어지고 배고픔에 지칠 때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렇지. 당나라를 친다. 근데 아무리 뭐 여차저차 버티고 5천 결사대가 잘 막았다고 해도 당나라 군대 신라군의 합하면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버텨도 결국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배신자가 웅진성 안에 있었어요. 누구야? 밀정이 누구야? 밀정이 누구야? 그 내부 세력의 배신? 저는 아니에요. 이때 사비성에서 갑자기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자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하면서 왕을 자칭을 합니다. 그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밀려났다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구나. 첫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침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필이면 망나니가. 어차피 나는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도 왕이 못 된다. 되니까. 그럼 찬스는 지금이다. 사비성이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나중에 함락이 돼버렸어요. 수도잖아요, 저희가. 네, 너무 일찍 함락이 돼버린 거죠. 공주에 있던 그 웅진 지역에서도 이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그때 웅진 지역을 맡고 있던 그 사령관이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식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린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뭐 상황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나중에 당나라한테 함락돼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느니 여기 의자왕도 있겠다. 네, 의자왕을 데리고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말도 안 돼. 결국에는 칼을 뽑아들고 의자왕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의자왕을 데리고 나당연합군에 항복을 해버린 거죠. 백제 지방에도 많은 또 군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길 기다리면서 장기전 농성으로 갔으면은 마치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몽진 가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줬듯이 와 진짜 아깝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죠. 웅진성이든 사비성이든 계백의 패기의 반만 있는 신하들이 맞아요.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드는 너무 생각은 억울하네. 진짜 의자왕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호색한 이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나당 연합군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정복 왕의 모습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야 오히려 몰랐던 모습이 너무 대단한 왕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드네요. 아는 왕 중에 아주 손꼽힐 정도로 훌륭한 맞습니다. 저는 왕인 것 같아요. 결국 655년 이후에 그 의자 왕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록도 많고 결국은 백제의 멸망의 군주가 됐지만 만국의 군주가 됐지만 제위 이후부터 655년 그 이전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백제 여러 왕들 중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저는 또 이런 업적을 가진 생각을 왕이죠. 해봅니다. 의자왕이 아니었다면 더 빨리 밀렸다. 이제는 의자 왕이니까 저 정도 버텼다. 약간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